안녕하세요. 강효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러블리파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여러분 교과서 154부터 155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로 노트에 잘 정리를 해 두셨다가 나중에 공부할 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라고 해서 영양소와 종류와 그 기능을 좀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영양소란 무엇인가? 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자, 영양소라는 말은 우리가 뭐 영양가 이런 단어로 생활에서도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가 뭐 군것질 같은 거 막 하고 있으면 어른들이 영양가 있는 거 먹어야지. 그리고 영양가 없는 거 먹어서 어떡할래?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왜 어른들은 우리에게 영양가가 높은 음식을 먹으라고 할까?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왜 먹으라고 할까? 그 이유는 바로 영양소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 몸을 구성하거나 또는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양소가 없으면 우리 몸의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숨을 쉬고 체온을 조절하는 생명활동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영양소의 종류는 이미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봤을 거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여기에 무기염료와 바이타민, 물까지 해서 총 6개의 영양소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염료, 바이타민, 물은 영양소이기 때문에 영양소는 우리 몸을 구성하거나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낸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영양소들이 어떤 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어떤 게 에너지를 내는지 이제 따져볼 거예요. 자, 먼저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를 한번 찾아볼 건데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6개의 영양소 중에서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은 우리가 먹었을 때 내 몸에서 소화가 되면서 에너지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먹어서 남는 에너지로 여러분들이 호흡도 하고 체온도 유지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다른 활동들을 하는 이런 데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머지 무기염료와 바이타민, 물은 우리 몸에서 섭취를 하더라도 에너지를 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먼저 6개의 영양소를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에너지를 따져봤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애들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지 살펴볼 건데요. 자, 여기에 보면 탄수화물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어요. 단백질, 지방, 무기염류, 물도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염류, 물은 우리 몸에서 혈액이라든지 뼈, 치아, 머리카락, 근육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구성하고 있는 그런 성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6개의 영양소 중에서 바이타민은 우리 몸을 구성하지 않아요. 그럼 이상한 게 영양소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을 구성하거나 혹은 에너지를 내는 물질이라고 했는데 바이타민은 에너지를 내지도 않고 우리 몸을 구성하지도 않아요. 근데 왜 중요한 영양소에 껴졌을까요? 자, 그거는 뒤에서 자세히 보면서 한번 그 이유를 따져볼 건데요. 자, 천천히 다시 탄수화물부터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염류, 바이타민, 물 중에서 첫 번째. 자,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자, 탄수화물을 여러분들이 먹게 되면 대부분 우리 몸에서 생명활동을 위한 에너지로 다 써버려요. 그래서 먹는 족족 에너지를 내는 족족 전부 다 에너지원으로 써버리기 때문에 내 몸에 거의 남아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나마도 쓰다가 남아서 조금이라도 남게 되면 그 탄수화물은 전부 다 지방으로 바뀌어서 내 몸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같은 거 하면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많은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가 숨 쉬고 체온 조절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다 쓰고 나서 남아있으면 그거는 지방으로 바뀌어서 저장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두 번째 단백질인데요. 자,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세포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세포가 어디에 나왔냐면 생물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 가장 기본이 되는 재료가 세포였거든요. 이 세포라는 재료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세포가 있어야 조직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키도 크고 살도 찌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세포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으면 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만들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성장기에는 많은 여러분들의 조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세포가 많이 필요하고요. 그 세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단백질은 꼭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해하시겠죠?
자, 세 번째 지방이고요. 자, 지방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피부 아래라든지 혹은 내장 근처, 내장 지방 들어보셨죠? 거기에 저장되어서 우리의 체온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따뜻한 이불을 많이 덮고 있는 효과를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너무 많은 지방은 비만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적절히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무기염료예요. 자, 무기염료는 말은 좀 생소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뭐 칼슘 같은 거 있죠. 뼈로 가는 칼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우리 몸에 인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거, 마그네슘. 요즘에 뭐 눈밑이 떨리면 마그네슘이 부족한 거예요.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런 애들이 전부 다 무기염료인데요. 자, 이런 무기염료는 우리 몸에서 뼈와 이 등을 구성하는 성분이고요.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무기염료도 부족하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가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바이타민인데요. 자, 바이타민은 우리 몸의 기본적인 기능을 조절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자, 아까 바이타민은 에너지로도 사용이 안 되고 우리 몸을 구성하지도 않는데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바이타민은 굉장히 적은 양이 우리 몸에 필요하지만 만약에 이 조금이 없게 되면 결핍증이라고 하는 질병이 나타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바이타민 C가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의 잇몸에서 피가 나는 그런 결핍증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또 혹은 당근에 많이 들어있는 바이타민 A가 부족하게 되면 야맹증이라고 해서 밤에 보는 게 어려운 그런 결핍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타민은 에너지도 아니고 구성도 아니지만 그리고 굉장히 적은 양만 있으면 되지만 그래서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지만 이 조금이 없게 되면 결핍증이라고 해서 우리가 불편을 겪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가 되고요. 그래서 얘도 우리가 영양소에 껴주게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마지막 물이에요. 자, 물은 우리 몸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몸에서 약 67%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 이 물은 여러분들 혈액에 특히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 몸에서 혈액은 내 몸을 계속해서 돌고 있죠. 돌면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영양소와 노폐물을 내 몸 곳곳에 운반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하는 혈액의 대부분이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영양소와 노폐물을 운반하는 거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바로 체온 유지에 관여를 한다는 건데요. 자, 물 같은 경우는 온도가 잘 변하지 않는 그런 물질이에요. 다른 뭐 금속이라든지 플라스틱에 비해서 물은 온도가 쉽게 변하지 않는 물질인데 이게 내 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내 몸의 온도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태양볕에 오래 서 있으면 내 기초 체온 뭐 36.5도에서 금방 38, 39, 40으로 막 오르지 않잖아요. 자, 한겨울에 날이 되게 추워서 추운 날 밖에 나갔더니 내 몸의 체온이 35, 34, 33으로 막 떨어지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체온이 우리가 기초 체온이라고 하는 36.5도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그렇게 체온이 잘 변하지 않는 이유는 내 몸의 대부분이 온도가 쉽게 변하지 않는 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6개의 영양소의 종류와 그 다음에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떤 음식물을 먹어야 내가 내 몸에서 얘네들을 가질 수 있나? 자, 탄수화물 같은 경우 너무 잘 알고 있죠? 밥, 그다음에 빵, 그다음에 면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탄수화물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 단백질은 고기류죠.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살코기, 그다음에 달걀, 생선, 그다음에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하는 콩이죠. 자, 그다음에 콩으로 만든 두부도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 지방은 기름이에요. 그래서 뭐 유지방이라든지 혹은 땅콩, 참기름, 그다음에 참기름을 만드는 재료인 깨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지방을 포함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무기염류는 칼슘 아까 대표적이라고 했잖아요. 자, 칼슘 멸치에 많이 들어있죠. 그다음에 해조류, 그다음에 버섯 이런 것들이 무기염류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바이타민은 잘 아는 것처럼 과일이나 채소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물은 뭐 대부분의 음식물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구별하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원에서는 이 6개의 영양소의 종류를 먼저 기억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6개의 영양소가 각각 내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별해서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영양소를 내가 내 몸에 가지려면 어떤 음식물을 먹어야 되는지까지 여러분들 구별할 수 있으면 오늘 배운 내용 굉장히 잘 이해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내용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어렵지 않거든요. 자,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6개의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염류, 바이타민, 물이 있는데, 자, 영양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을 구성하거나 혹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물질이라고 해서 어떤 게 에너지를 낼 수 있는지 따져보면 얘 돼요. 얘 돼요. 얘 돼요. 얘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이거 구별하시겠죠? 그 다음에 얘 중에서 어떤 애들이 내 몸을 구성하는지 따져보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 염류, 물은 내 몸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이타민은 우리 몸을 구성하지 않아요. 근데 바이타민은 2개 다 해당이 안 되지만 왜 좋은냐면 대신에 부족하게 되면 결핍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섭취를 해야 하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영양소가 된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각각의 특징들, 탄수화물은 대부분 생명활동에 쓰고 거의 남지 않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남으면 그 지방으로 변환이 돼요. 단백질은 세포를 만드는 재료이기 때문에 성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런 영양소예요. 자, 지방은 내 피부 아래에서 체온을 좀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자, 무기염류는 여러분들의 뼈나 치아 등을 구성하는 그런 성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물은 우리 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히 혈액의 주 성분이 되는 걸로 영양소와 노폐물을 운반하고 또 그 다음에 체온 유지에 관여를 하게 된다는 거. 굉장히 아까 많은 걸 배운 것 같지만 짧게 정리가 되고 있죠. 자, 이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노트에 잘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듣느라 고생 굉장히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만나도록 할게요.